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오늘 7장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은퇴소득과 세금입니다. 은퇴소득. 은퇴할 때 이제 소득이에요. 은퇴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예를 들어서 뭐 연금 대표적인 거, 퇴직소득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저희가 은퇴 설계에서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 해두시고 그러면 거기 가서 쉬어지고 또 거기를 하시면 여기가 복습이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과 세금인데요. 보면은 3층 보장제도. 요게 저희 교재에 있는 건 아니고 은퇴 설계 가시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1층이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은퇴하고서 어떻게 그 국민들이 생활을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1층에 보시면 1층이 여기 잘렸죠. 1층이라고 써 있고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 네, 국민연금 등. 그래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사학 뭐 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 국민연금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막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근무하신 기간이라든지 국민연금 납부하신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거가 일단 나와요. 기본적인 게 나오고 이제 그걸로 생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2층입니다. 2층 두 번째. 여기부터 이제 사적연금인데요. 2층, 3층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서 이제 받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하고서 회사에서 주는 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DC형이 있고 DB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은퇴라든지 이런 데 배울 텐데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갖고 얼마를 줄지가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는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DC형은 요거는 이거 세법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은퇴해서 할 거니까.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1년에 근무할 때마다 뭐 해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 증권사에 뭐 미래에셋 이런 데가 넣어버려요. 그럼 증권사에서 그거를 운용을 하는 거고 회사에서 넣는 순간 이제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운용을 잘했어.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어. 커졌어. 그러면 근로자가 좋은 거고요. 만약에 좀 손실이 났어. 운용을 잘 못했어. 그러면 근로자가 피해보는 겁니다. 그 대신 요거 DB형 같은 경우 회사에서 어쨌든 운용 잘하든 못하든 금액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배우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테고. 그다음에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가입하시죠. 그래서 그 세액공제도 있고 해서 많이 가입하십니다. 그 다음에 3층에 보시면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그래서 세제 비적격인 거랑 세제 적격인 거 이렇게 나오죠. 세제 적격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아는 연금저축계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연금저축계좌.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면은 뭐 연금보험, 뭐 금리 연동된 연금보험이라든지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제 적격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가입해서 투자 상품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연금저축계좌, DC형, IRP 이렇게 세 개까지 여기까지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라고 해서 세법이랑 다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세제 비적격 이제 개인연금 보시면 납입 시에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아요. 납입 시에는 뭐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고 인출할 적에 그냥 이자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투자상품이죠. 투자상품이고 근데 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납입 시에 이제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고 세액공제가 됐으니까 나중에 뭔가를 이제 과세를 해야겠죠. 과세를 해야겠죠. 그래서 받을 적에 연금소득세, 그다음에 뭐 기타 소득세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외 인출인데 이게 이제 일시금이라는 뜻이에요. 일시금 한 번에 받을 때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살짝 보시면 이거 15% 정도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가 되고요. 연금소득세는 뭐 3%에서 5% 이렇게 낮은 저율세율로 이제 원천 징수가 되고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금 외 인출이라고 했고 여기는 연금 인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연금 인출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 요건이 55세 이후에 가입 후에 그 계약이 가입 후에 5년이 경과되고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너무 많은 금액 한 번에 쫙 빼서 쓰면은 그게 무슨 연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받으면은 연금으로 인출했다. 그걸 넘어서 뭔가 받거나 뭔가 안 맞으면 연금 외 인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사적연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막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배우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미리 들어주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금소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직소득을 하기 전에 이번 챕터가 워낙 방대하고 이제 그래서 한번 시야를 넓혀드리는 겁니다. 사적 연금소득 이거 중요합니다. 공적연금보다 훨씬 중요하죠. 이거 중요한데 과세체계 한번 보시면 일단 그 사적연금에 내 통장에 사적연금 통장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과세 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 금액이 있으면 일단 과세 제외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연 퇴직소득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하는데 저는 그냥 위에 거 두 개 아닌 거 그 밖에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밖에 거 그래서 그 밖에 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저희 재테크 있잖아요. 재테크. 근데 재테크예요. 재테크.
재테크 하고서 연금은 재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출하는 순서가요.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그래서 재테크 그래서 그 과세 제외 금액, 이연 퇴직 금액, 그 다음에 그 밖의 소득 금액. 그래서 그 밖의 소득 금액은 내가 이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랑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돈을 넣었더니 요거 운영하면서 늘어난 게 있다. 그러면 그 밖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재테크 순서대로 인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인출이 된다. 그리고 요거가 이제 연금 만약에 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연금 수령을 했을 적에라고 하면은 요 제외 금액은요 어차피 과세가 안 돼요. 이거는 과세 제외 금액은 아예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넣을 적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고 받을 적에도 과세되지 않고. 근데 요 세액공제 받은 거는 넣을 적에 세액공제 받고 받을 적에 과세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과세 제외 금액이니까 이름에서 보듯이 과세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든 연금 외수령을 하든 과세가 되지 않아요. 요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연금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그 요건을 만족해서 받으면 이연퇴직 소득 같은 경우에도 연금 소득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밖의 것도 연금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율로 3%에서 5% 이렇게 원천 징수가 되시게 되고 만약에 연금 수령을 한도를 넘어서 더 초과로 만약에 연금 수령 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을 탔어. 그러면은 그 50만 원 연금 외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제외 금액은 역시 과세가 되지 않고 퇴직 소득은요 퇴직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왜냐면은 그리고 밑에 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건데 만약에 이거 퇴직 소득이잖아요. 퇴직 소득이라는 게 아직 안 배우셨지만 퇴직금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다 써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 이거 퇴직금을 너가 바로 쓸 거 아니면 다시 요 연금 계좌에다가 바로 넣으면은 요거를 퇴직 그 소득세를 바로 안 내게 해줄게. 그리고 요걸 너가 나중에 천천히 받아가면 연금으로 받아가면은 연금 소득으로 과세를 해줄게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연금 수령 외에서 그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기타 소득 이렇게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일시금으로 받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퇴직금을. 그래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원래 퇴직소득이었으니까 너 그냥 이번에 퇴직소득을 해. 심지어 일반 퇴직소득세 60에서 70%만 그 과세를 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이기도 하고 원래 그냥 처음부터 연금계좌에 안 넣었을 때보다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밖에 세금 안 나오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다 기타소득인데 15% 이거 분리과세를 합니다. 아직은 좀 어렵죠. 이거 자꾸 보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거 아까 연금 수령을 해서 한도 내에서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 있죠. 재테크 중에 이제 그 제외는 과세되지 않고 퇴그가 연금 소득 과세가 된다고 했죠. 3%에서 5%인데 요거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책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연금 소득 원천 징수 세율 해갖고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3%. 만약에 종신연금이라고 하면은 4%랑 그 나머지 것 중에 낮은 거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다 일단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금을 받으려면 60대부터 받잖아요. 55세 이후니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쓸게요.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고유를 해야겠어요? 저유를 해야겠어요? 저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80% 그 80대부터 3%, 70대부터 4%, 60대부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6, 7, 8, 3, 4, 5 이렇게 해서 실제로 쓸 적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60대, 70대, 80대,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해서 요 세율을 그냥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종신연금이라는 건요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아요. 국가에서 봤을 적에 나중에 진짜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나이가 많아지는데 요 국가가 보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종신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하시고 이런 걸로 연금을 받으시면 어쨌든 국가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4%를 해준다. 근데 만약에 80대에 해당해서 3%다라고 하면은 그 3%가 더 낫죠. 그러면은 3% 해준다. 근데 만약에 60대인데 5%야. 5%인데 종신연금에 가입했어. 종신연금에서 원래 4%잖아요. 그러면 5%랑 4% 중에 작은 거 4% 적용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신연금 4%는 이제 기억하실 적에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 해갖고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7, 8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하고서 3, 4, 5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종신연금 4%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외수령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 외수령은 이제 일시금 수령이라는 말인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15%.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뭐 몸이 많이 아파서 의료비로 인출한다든지 뭐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다. 여기 법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여기로 보지 않고 여기 연금소득 3에서 5% 원천징수되는 여기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5%면 되게 빡센데요. 3%, 5% 내고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걸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저율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퇴직금 받았을 적에 그리고 또 평상시에 돈을 넣어서 연금 재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조금씩 받으세요라고 주장하는 게 그러면 세금 조금만 가져갈게요라고 하는 게 국가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주장하는 거고 장려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